머니왕 일부 어서 오십시오.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유하선입니다. 자, 한 주간의 매매 잘 마치셨을까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또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머니왕 시간에서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관련한 부분들 업그레이드 해볼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은 좋은정보위원님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는데요. 요즘에 진짜로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좋았지 않았습니까? 쌩쌩 달렸었던 것처럼 그 후속 종목에 있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산타랠리 종목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펼쳐지니까요. 이 방송 함께 보시고 11시 20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니왕 일부 좋은정보위원님과 돌아옵니다. 좋은정보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가 이렇게 또 빠르게 흘러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찾아뵙는 좋은정보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금년은 유독이 빨리 가죠. 벌써 12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딱 금년도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공 투자하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그래도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전에 좋은정보위원님께서 계좌에서 단풍 구경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단풍의 그 진한 빨간 계열의 온기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기대하는 건 사실 또 산타랠리인데요. 위원님 무방 주제에서 봤을 때 산타랠리를 이미 또 기대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한번 시장을 전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제가 이제 10월 달 끝나고 11월 달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또 오늘 또 12월 전망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부터 보실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때가 10월 말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음봉 세계에서. 그때는 좋은 뉴스가 거의 안 나왔죠. 예, 이때 11월 달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미 10월 달 장대 양선, 상승을 장악해 놨거든요. 근데 거래가 크지 않고 바닥에서 장대 양선은 보통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크게 다를 거 없죠. 코스닥도 역시 양선 마감.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항상 이럴 때 공포스럽고 또 개인 투자자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2조가 넘게 매도가 나왔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은 공부하는 만큼 또 수익도 나는 건데요. 이럴 때가 귀한 거 또 한 번 느끼실 겁니다. 금년 들어서 11월 달에 세 번째 기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1월 달부터 어디까지 4월 여기까지 전개됐던 한 번의 기회, 또 7월 달에 전개됐던 또 한 번의 기회, 11월 달에서 저는 12월 달, 잘하면 또 1월 달까지도 이어지는 좀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수익 내기 좋은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참 이제 그 리뷰해 보게 되면은 의료하고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또 STO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라면 이제 12월 달도 결국 우리가 AI라든가 제가 좀 제약바이오로 좀 새롭게 한번 우리가 관심 섹터로 편해볼까 합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어떤 걸 좀 자세히 봐야 할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새롭게 또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쪽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와 머니터리와 같이 또 주도하는 종목군이 있는 STO 쪽에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 시즌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선물 받아야죠. 어떤 부분으로 성공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지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죠? 뭐 강의보다 함께 이제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 단품 구경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달은 산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수는요, 기저 효과. 그러니까 10월 달에 가장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스피는 10% 이상 올랐고 코스닥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탄력은 둔화될 겁니다. 항상 기저효과에서 상승이라면 그다음부터 탄력이 둔화되는 거죠. 예, 그래도 또 하나의 양봉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 국채 금리 이것이 하향 안정이고 유가도 좀 안정적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에서 이제 12월 달에 좀 다가오면 수급면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 바로 양도세 완화 그 카드를 아마 꺼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에서 긍정적이겠죠.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제4차 산업 그 성장주가 시세의 중심에 있다. 그것도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예, 개별 종목 자세인데 내용 있는 종목들이 저점 줄 때 매수하시는 건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이것만 이해해도 왜 그때 이제 제가 11월 달에 기회했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차트나 반대로 움직이면서 얘는 언제까지요? 10월 달까지 정점을 찍었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상승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장대 양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 가니까 또 7% 간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 항상 여론, 그런 뭐 시장 어떤 컨센서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5%대에서 4.2%까지 하향 안정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상당히 좋겠죠. 주가는 긍정적이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CPI 물가 지수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이 가장 베이스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뭘까요? 원유입니다. 물론 원자재 값도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심은 원유인데 이것도 이제 하향 안정이거든요. 상당히 안정세다. 이것들 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가가 낮으면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뭐가 수익 수지가 좋아져서 무역 수지가 좋아져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제가 2분기부터 뭐 잘하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2분기 증시 전망하면서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그때 이제 반도체도 패러다임 변화가 오는데 CPU에서 GPU, 이제 HBM이 그 근간이 되죠. 거기에서 최근에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디바이스 AI 그 NPU로 영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HBM에서 가장 그 시세를 많이 형성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였죠. 그런데 이것이 뭐로 하냐면 온 디바이스예요. 온 디바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휴대폰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어떤 그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디바이스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가 필요 없이 막바로 기기에서 AI가 작동되는 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래요. 이제 HBM 관련적에서는 이미 시세를 많이 뽑았죠. 한미반도체, TFE, ITM, 워트 이런 것들 한때 시세를 많이 뽑았고요. 이제 다음 패러다임이 뭐냐? 바로 온 디바이스의 AI입니다. 온 디바이스의 AI는 이미 퀄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인텔, 애플, 삼성 이런 그냥 글로벌한 IT 빅 메이커들이 지금 선점하려고 굉장히 지금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 삼성에서 1월 27일 날 갤럭시 S24 거기에 바로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칩셋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NPU입니다. Neural Processing Unit 해가지고 신경망 처리 장치거든요.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퀄리터스 반도체, 이거 뭐 삼성 연구원 출신들이 한 거거든요. 이것도 NPU고, 가온십스, 뭐 참 우리가 이제 그 ARM하고 삼성하고 그 협력 파트너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디자인 솔루션 업체,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뭐냐면 LPDD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로우 파워예요. 그러니까 저전력. 우리가 NPU가 이제 앞으로 그 온 디바이스 NPU가 가장 주목받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하는데, NPU는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그 처리되는 연산 처리보다 10배 빨리 해요. 그 다음에 저전력이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가장 바로 칩셋 미디어 제주 반도체,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 있거든요. 심텍, 그 다음에 HPSP. 이게 한미 반도체에서 지분을 투자한 그런 회사가 되는데, 고압수소 어닝 장비, 이런 것들이 최근 시세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차트를 열거 안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캡처해놓고 종목들을 보세요. 예,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할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NPU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이제 좀 N자 파동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2시 황금백점 전략에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두십시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봇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로봇은 이미 제가 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로봇하고 AI 그 기술 발전을 보셔야 됩니다. 앨런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자동차도 로봇이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로봇만은 단순히 로봇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는 AI가 접목되는 거죠. 당이 그렇게 봤을 때 협동 로봇하고 그다음에 또 자율 이동, 이런 그 관련 섹터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이 바로 협동 로봇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T 로보틱스가 있다. 단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물론 뭐 무방 주제도 로보틱스지만, 두산 로보틱스지만 너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증권 방송마다 모든 전문가마다 이 종목 가지고 다 올랐다고 여러분께 인식을 시켜드리거든요.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96,000원 때 포모 신도림이 그때 극한치 이르렀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갔을 때 200만 원 간다고 그랬죠. 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11월 단기 급등에서 순거래가 필요하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실까요? 두산 로보틱스 뭐 여기저기서 늘 회자가 됩니다만은, 사실 이 종목을 황금 맥점 전략에서 이때 한번 포착, 또 결정적인 게 최근 거 양음양 패턴에서 포착해서 저점 대비 여기서 포착했을 때는 153%, 또 최근에 오른 거에 비하면 한 뭐 120% 가까이 지금 올랐는데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돼. 117%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TV만 틀면 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 나오잖아요. 이때는 항상 좀 한 템포 쉬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인기 영합보다는 그 투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인가, 거기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분할 매도 전략이 좋겠다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AI도 보셔야 되는데, AI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로봇이 지금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도 시세를 많이 낸 섹터인데, 특히 봐야 될 게 캐시커가 되는 거예요. 의료 AI입니다. 그래서 의료 AI에서 3인방이 좀 좋게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루닛하고 그 다음에 JLK, 뷰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아라인 소프트가 바로 AI 기반의 3차원 CT, A뷰, LCS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가 한번 급등하고 좀 눌림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의료 AI는 왜 좋으냐면, 의사 대신 진단과 처방을 할 뿐만 아니고
바로 뭐죠? 바로 캐시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AI는 그 베이스가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그냥 아무 회사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닛이라든가 JLK, 뷰노, 삼성화도 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뷰노가 가장 이제 저점 대비 먼저 치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뷰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뷰노 디카스에다가 또 뷰노 딥브레인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인 것 같고요. 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새롭게 펴놓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팬데믹 때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2년 6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다소 좀 지루하신가요? 늘 오른 종목 차트 띄워놓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저는 항상 선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한 종목이 다수가 지금 포진해 있고요. 특히 FDA 승인이라든가 또는 그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부식간이 많이 올랐어요. 레구캠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잘 아실 겁니다. 600% 그래서 저한테 600%는 사나이라고 그러는데 알테오젠이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지노믹 트레 같은 경우 얼리텍 C하고 B가 있거든요. 대장암하고 방광암 진단하는 거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먼저 움직인 게 바로 레구캠 바이오예요. 레구캠 바이오는 ADC 그걸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항상 대장주가 먼저 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종목도 또 펄업돼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섹터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에 과십 섹터로 두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 황금 맥점에서 최저점에서 포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매도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 여러분 계좌의 수익 날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따 황금 맥점 그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직장 다니시거나 좀 초보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많이 오른 종목 추격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과 함께 매매 포인트 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하나 어떤 맥점이 가장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먼저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저는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오를 종목을 좀 보시자. 오를 종목.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오를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트렌드는 뭐냐면은 선점을 하는 게 효과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계좌 수익 극대를 위해서는 뭐냐면은 저점에 잡는 거예요. 저점. 그게 바로 맥점인데요.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하고 직결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 물론 지수는 그냥 스테이 했죠. 그냥 평상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양봉은 양봉이지만 크진 않은 양봉이었잖아요. 그래도 종목별로 상당히 시세난 종목들이 좀 있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네임보 로보틱스예요. 네임보 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평선 밀집에서 윗수염 밑꼬리 패턴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저점에서 한 150% 이상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을 뒤늦게 가담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때는 뉴스가 많고 많이 회자가 되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세트에서 삼성 아류인 저점에 있는 종목, 안전한 종목을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날 매수가 됐는데 이것도 그냥 단방 20% 정도 수익이 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시냐면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점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변동폭이 큽니까? 정말 오금절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안전하게
그래도 한 이틀 동안에 20% 수익 나는 것이 실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매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워트가 있는데요. 이제 맥점에서 여러 가지 황금 맥점 전략은 10가지 전략이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머리 아프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5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이 나옵니다. 워트는요, 이게 좀 반도체에서 쓰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처음에 우리가 공략한 게 바로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음선 3개 기업 내용을 알고 이때부터 2연상 뽑으면서 75%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최근에는 쌍둥이 패턴을 만들면서 이틀 동안에 15%입니다. 이틀 동안 15% 나쁘지 않죠. 다만 제가 충분히 압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급등 차트 나왔을 때 이때는 싹싹 눈에 들어오고 내가 저거 못 잡으면 좀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고 포모 신도림이 극한치에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미 늦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맥점 공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화려하지만 이때 들어가면 잘못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바닥에서 잡으니까 알찬 수익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끝날까요? 전저점을 훼손하자면 계단식 상승을 이루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일선 아래에 양, 음양, 도지 캔들을 노리시라. 이것은 기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양, 음양. 그 다음에 아까 쌍둥이 패턴이었죠. 이것도 루닉 또 12% 이틀 동안에 12% 올랐거든요. 따박따박 10%씩만 이틀 동안 난다고 한번 보십시오. 계좌 좋아지지 않겠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론 글로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옴시티에서 인조 잔디도 깔고 그런 회사로 이제 코론 글로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음 패턴, 황금 맥점 전에서 포착됐고 이날 매수가 되거든요. 약간 내렸다가 또 어제 부해까지 걸리면서 21% 정도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황금 맥점 전략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는데요.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에서 5일 내에 승부가 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현대 로템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방산주가 좀 많이 시세가 냈잖아요. 근데 방산주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좀 좋게 볼게 한국 산업종에서 방산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실래요? 이게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음선 3개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이거든요. 이럴 때는 전혀 뉴스가 안 나와요. 이렇게 오를 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포착돼서 한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이제 메가터치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양음 패턴이에요. 특히 이제 역전된 망치의 위시엄, 역전된 망치의 아랫꼬리 음선. 이평선이 밀집되죠? 제가 목요일 날 장중 무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께 이 종목 추천해서 준상한가지 하면서 단기 그냥 저점,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게 아니고 저점 매수해서 한번 당일날 32%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저가주라서 그렇게 크게 공략을 안 했습니다만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양양 패턴인데요. 여기서 저 배우시기 뭐냐면은 양양 패턴에서 이 장대 양선에서 무모하게 종가 베팅한다거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하루 종일 오른 거니까 다음날 눌림을 주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역전 내마치 때문에 도지예요. 거래량 바닥을 만들죠. 이런 것들이 바로 포화형 음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미, 이게 애예요. 이렇게 살포시 감싸는 포화형 음선인데 이때는 거의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일치기 한 VI거리는 14%나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역전된 망치의 도지 5일하고 11호 변곡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제 지수는 코스닥이 한 0.53% 조정받았지만 이것도 마이너스 거래에서 매수해서 한 11% 정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답이 나옵니다. 뭐죠?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철저히 공부하시면서 트렌드 연구하시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점에서 잘 잡아서 큰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 언급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실전 관점을 더 높이고자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네, 저희 이제 또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쭉 센터랠리가 이어진다면 네. 저점 구간에서 쭉쭉쭉 잡아야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트렌드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콜라보를 이루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트렌드라든가 종목 연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시지 마시고 맥점이라는 게 있어요. 맥점을 잘 매수해야 결국은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요,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부하는 시간, 공부합시다. 이 기술적 분석, 기술적 지표는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 추정하는 그런 매매에서 정말 수익 잘 나시던가요? 물론 운 좋으면 수익도 잘 날 수 있어요. 뉴스 나오고 회자되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 대표적인 게 두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늦는 거라고요.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수익 챙기고 빠져나올 때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맥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저점 맥점이 이루어지는가? 캔들, 이평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평선의 거래량, 그 핵심 3요소를 가지고 그 조합을 이루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제가 이제 처음 그 상장할 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의류 AI에서 코어라인 소프트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CT 촬영, 3D CT 촬영에서 그 영상 분석 기술이요, GMS보다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경쟁이 되죠? 거기다가 그것을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죠. 맥점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뭐 이렇게 또 루닛하고 또 제휴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매수된 게 10월 20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몇 종목들은 오래된 게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 거예요. 그러면 10월 20일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한번 자리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음선 나왔을 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 한번 쉽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내용이 돼야 되죠? 빨간색일 때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십시오. 그 스타캐스틱이라든가 MACD가 위에서 빨간색을 이룰 겁니다. 그것은 과일 구간이거든요. 그것보다도 여기서 노란색은 제가 이제 편의상 색깔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이면 과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뉴스 안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음선이 몇 개예요? 6개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섬골 모양의 도지라고 그래요. 섬골 모양의 도지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저기 우리가 뭐 제주도에서 뚝 떨어져 낙동강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절유의 기회입니다. 이게 지나가 보면은 소위 말해서 샛배령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닝스타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을 파동이 이래요. 이때부터 또 마디마디 이 포착이 되면서 한 8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는데요. 이것도요. 이것도 가만 보세요. 뭐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실제 공략 안 했지만 이게 뭐예요?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캔들이에요. 확대해 볼까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포인트가 있답니다. 뭘까요? 이평선 밀집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양선이 크게 나죠. 그 다음에 이 음선이 약간 포화형 음선이죠. 보이시나요? 이럴 때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당식 상승파도에서 꾸준하게 우상하면서 52%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뷰너가 있는데요. 뷰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거 5일선 아래에서 양음량을 노리시다. 양음량을 노리는데 무조건 뭐 밑에서 장대 양봉 났을 때 노리시는 게 아니고 도지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용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양양음 나오면서 양음양이죠. 이 로케이션, 위치가 이 캔들보다 낮게 위치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저점에서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도 한 9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을이 있는데요. 노을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좀 전에 보셨죠? 뭘 보셨나요? 쌍둥이 패턴, 5일선 아래. 도지. 그것은 뭐냐면은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팽팽한 세력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거래가 바닥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보셨죠?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 67%. 이것도 물론 의류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테마에도 편입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포착된 게 바로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가 나오죠. 이거 바로 공 멋있잖아요. 거래량 장대, 거래량 양봉이 나면서 수반하면서 이럴 때 매수가 되고 또 결정적인 거 뭘까요? 5일선 아래 양음양. 좀 메모해 놓으시면서 많이 공부하십시다. 저는 정말 뭐 이렇게 주식을 할 때 투트랙 하거든요. 진짜 크게 수익 날 종목 아니면 또 단기 수익도 그때 챙기면서 복리의 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저점 대비 이때 163%,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았을 때 117%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너무나 여기저기서 회자가 돼서 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가이C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소호흡기 병원 가면 하는 그런 회사인데 코로나 때 한번 유행됐었죠. 우리 또 배우셨죠. 되게 쉽죠. 자, 상승 다음에 누르면서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굉장히 루틴이에요. 루틴한데 이런 것들이 상승 일하고 또 한번 눌리면서 주면서 노란색에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하나 보실래요? 양양음, 위수염 밑꼬리 패턴. 어제도 또 한번 급등이 나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메가이CS, 그 다음에 또 에이직랜드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회사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정말 주식 쉽죠? 어떤 거예요?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이게 뭐냐고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나 못 찾아. 그렇게 좀 자꾸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한번 눌리면 주고 그다음에 슈팅이 나와서 불과 몇 개월 만에 4일 동안 상한가 뽑으면서 5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신시웨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실래요? 신시웨어가 이것도 보면은 양양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이거 뭐죠? 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서 54%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공부하세요. 좀 적어 놓으시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바닥에서 역전된 망치 2개. 음선이다 양선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기 쉽죠. 바로 당일 상한가 갖고 이때부터 또 한번 눌림을 주고 있네요. 상승한 다음에 뭐 이것도 한번 관심에 둬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남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큐로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참 이 종목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고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예고해 드린 거예요. 한번 배우실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상승이랍니다. 이때 첫 번째 포착,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양음. 여기다가 캔들 한번 보세요. 도지죠? 그 다음에 위수염 밑꼬리 패턴이죠? 바로 상한가였습니다. 이틀 동안에 63%나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투트랙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핫하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예,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이것도 보게 되면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양양음, 윗수염 밑꼬리 패턴 나오면서 한 47%나 급히 상승이 일어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바로 메가터치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것도 또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뭐예요? 양음. 이때부터 포착이 되고 또 한번 쌍둥이 패턴 나오면서 또 양양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의 그냥 프리컨택이 아주 빈번하게 잡혀요. 그럼 다 올랐을 때 아니고 이때 매수해서 이것도 준상황법에서 48%. 아까 이제 그 목요일 날 제가 무방할 때 여러분께 수익 함께 공유한 좋은 종목이었다. 추천드려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들어가서 예, 첫 번째 루닛입니다. 아, 참 루닛은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니투데이나 대한민국 어떤 증권방송에서 루닛을 가장 저점에 여러분께 철저히 공부해서 저점에 잡아서 1300% 그러니까 10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루닛은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루닛이 여기서 제가 지금도 계속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이것을 제가 무방에서 특히 좀 크게 보고 승부하실 분들, 제가 무방에서 오늘 루닛에 대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시간상 뭐 이 정도 해주시고요. 무방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이 종목에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이거 뭐 좀 열강을 하다 보니까 목이 이게 쟁기네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월 30일 날 이때 여러분께 포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좋은 수익이 났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따라가다가 두산이 약간 꺾이는데 이것은 단기 두산이 계속 강하게 못 가면 이 종목도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롱텀,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인스 웨이브 같은 거 완전 저점이었죠. 바로 1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에서 약간 눌림을 주다가 이것도 한 50% 넘게 올랐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서 30% 수익이 났죠. 근데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민청을 설립하잖아요. 그럼 뭐 12월 달에 금년에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이게 그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니까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컨택이었죠. 이것도 뭐 짭짤하게 한 13% 수익이 났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정찰 위성, 예, 바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발사했는데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거 한번 갭 상승하게 되면은 한 뭐 2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수익 한번 실현하고 제가 또 다음에 맥점 올 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무슨 종목이 좋을까요? 예, 뭐 이제 아까 온 디바이스 AI를 보셨는데 칩스앤매드를 들고 왔습니다. 칩스앤매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것이 왜 좋은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루닛, 저는 칩스앤미디어도 좋지만 루닛에 이어서 또 하나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닛에 대한 제가 스페셜 리포트, 그 다음에 또 루닛처럼 또 반짝일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그동안 좀 계좌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또 소외되신 분들, 예, 뭐 올랐을 때 소외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새로운 시세를 낼 종목들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산타랠리 종목에 대한 그런 공개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11시 20분 시작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기대치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방송에서 편입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트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특히나 이제는 다른 거 시즌할 종목을 제가 한번 발굴했으니까 루니처럼요. 그런 종목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집니다. 함께 해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해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요. 더 강력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확실히 강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이번 주 움직였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거의 이제 그 박스권 흐름에서 큰 변동 없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 지금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이제 초입에 들어왔는데 12월 달과 1월 달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고 일단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또 예상되는 그런 급등 예상 종목도 이어져 나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부산에서요. 부산 백스코에서 1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네, 내일 1시 백스코. 네, 부산입니다. 네, 내일 백스코에서 1시에 부산에서 강연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그 섹터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향후의 움직임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가니까요. 부산 경남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예상이 되는 종목들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바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항상 이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구간은 거래가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이런 구간이 이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결국은 이 들어와 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장 초기 이후에 한 번도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보여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서서히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거의 삼중바닥 형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됐을 때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1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빅더블을 발행하면서 뭔가 사업에 대한 속도를 더 탄력을 주면서 기술적인 인력이라든지 기술 보완 또 그런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네이버와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거대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라우드웍스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그리고 영망치 형태의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주봉 상황으로 보시면은 계속적인 하락에서 10월 달부터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봉상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구간은 많이 올라온 구간이 아니죠. 이 구간은 이제 바로 비행기 랜딩 기어 올리는 상승하는 그 구간의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STO 관련주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이 이 구간에서 포착이 돼서 한 20% 이상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바닥이 8,600원대 그리고 고점이 15,500원. 그럼 거의 바닥 대비 100%가 올랐다는 얘기죠. 바닥 대비 100% 오르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물론 이 STO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물량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공략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아도 그리고 많이 받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조각 투자들,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슈퍼카라든지 부동산을 갖다가 쪼개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쪼개서 투자하는 걸 과연 어디서 할 거냐. 이런 쪼개서 투자하는 거를 증권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증권사에서 이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기는 거죠. 증권사에서 증권 수수료만 받으면서 매매 대행을 하다가 이런 조각 투자들도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증권사들이 전부 다 이 조각 투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시장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쪽에 포커스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와 관련된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인 토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난주가 바로 이 바닥에서 영망치와 대량 거래가 실렸던 매수 적기였죠. 그래서 이번 주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워낙 많은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대략 100% 구간, 100% 구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시장이 넓어지고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는 구간을 잘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처음에 상장할 당시에 8월달 상장할 당시에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의대의 그런 혈액암 쪽에 관련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자회사도 있지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일종의 의료 장비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쪽의 진단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염색을 해서 그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체크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켜버린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벽혈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세포 검사 장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력스 바이오가 8월 달에 상장할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달간, 수개월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신호가 나왔죠. 네. 여기서 신호가 나온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올라왔죠. 마지막 피크. 네, 마지막 피크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붙게 만들면서 물량을 팔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대 양봉과 함께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크가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틀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틀간 조정받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일선 따라서 계속 가고 있고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마지막 피크 타임.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이제 이 정고점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정고점에서 매물에 대한 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고점 이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니까 자, 올라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올라와서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줄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2주차째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만약에 3주차 때 올라오면서 거래가 더 늘었다면은 이 물량들이 여기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물론 이제 얼마나 올릴 거냐는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그런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증가폭을 나타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상은 되지만 정확한 목표치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큰, STO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도 또한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예.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물론 이 구간은 수렴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이 모여서 쐈기 때문에 지금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바닥권이 4,000원, 고점이 9,600원. 그러면 이 또한 바닥에서 100%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STO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한번 상승폭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주봉을 보시면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저희 이제 무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공략해서 이만큼의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피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주봉상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항공금융 쪽에 기업이 있는데 V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STO와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에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같이 공동 협력을 하면서 이런 코인과 관련된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TCS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제 KT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와 관련된 그런 거대 AI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KTCS인데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스타링크에 대한 국내 도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갑자기 급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상에서 배가 운항을 할 때 거기에 인터넷이 이런 스타링크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배가 한번 나가면은 뭐 2, 3일씩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터넷이 됐을 때 굉장히 뭔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안에 대한 그 뭐 바닷가에서 인터넷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성을 스타링크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까지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타링크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그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로 인한 일단은 그런 소식에 스타링크 도입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바닥에서 대량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연초에 저렇게 급하게 상승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거대 AI 쪽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SK라든지 그리고 KT 이런 쪽이 앞으로 인공지능 쪽에 강세를 띨 텐데 저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이유로 한번 올랐었고요. 네,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려고 네, 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전 고점 부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구간까지도 돌파가 나오겠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바닥에서 처음 지난주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까지 우리가 전고점 5,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지난주에 이제 3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이틀 동안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어떤 물량이 들어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근데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MB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이런 종목은 제가 왜 여기 가져나왔냐면은 조심해야 된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나온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한가가 나왔고 최대 주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 50억을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워낙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안 좋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의 3,0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종목을 압축한다고 하면 이 종목이 지난주에 상한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재무적인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뭐 바닥에서 워낙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렴해서 한 단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오히려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X입니다. 자, STX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이제 8월 달에 뭐 하루에 4번씩이나 상한가 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뭐 일주일 동안에 상한가가 4번씩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가 분할되면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몽골의 리튬이라든지 이런 희소금속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왔는데 근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리튬에 대한 물량들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니켈이죠. 니켈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LFP 배터리의 ESS,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는 IB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배터리 쪽에 STX가 앞으로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회사 분할하기 전까지 8월 달에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저 전고점이 4만 원이 넘는 그런 고점이 형성돼 있는데 바닥이 지금 10,000원대니까요. 그러면 거의 단기간에 4분의 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짜리가 10,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뭐 2만 원이나 25,000원, 3만 원까지 가도 매물들의 부담이 없겠죠.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어떤 거래가 형성돼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물이 고점에 있다고 하면은 4만 원에 있다고 하면은 뭐 2만 원, 2만 5천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다만 지난주 목요일 날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상승폭은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뭐 바닥에서 10,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거래가 줄었다는데 오히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STX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보면 자 3주차 전에 이미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한 주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거래가 뭐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줄었기 때문에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바닥에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또는 끌어올려서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2만 원이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10,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고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고점 대비해서는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STX가 한번 물량 들어오면은 굉장히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STX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저희가 공략해서 지금 한 2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한 위치다. 자, 다음은 이제 태고사이언스인데요. 예, 태고사이언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태고사이언스 일봉을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근데 바로 이제 화요일 날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드린 이후에 65.91%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거,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죠. 이 회사가 눈 밑에 주름 개선을 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고 판매에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바로 피크를 이루어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로스밀이라는 이 신약이 눈가의 치료제,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 판매가 됐을 때 어떤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데서 처방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태고사이언스가 새로운 신제품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네,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오고 한 주 급격하게 거래가 줄면서 쉬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예상대로 올라갔죠. 예상대로 거의 50%, 6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공략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주봉상 대량 거래가 실렸고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덕양산업. 네, 과거에 이제 이 덕양산업이 연초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들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연초에 거의 뭐 200% 이상 수익을 들였던 종목인데 그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덕양산업이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들을 보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들이 되게 뭐 2, 3개월 정도 조정받은 건 거의 기본이고요. 이런 덕양산업도 수개월 동안 거의 6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달에도 이 회사가 기아 자동차에 수주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한 4천억 정도 이상의 강한 수주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와 6천억 규모의 도어스트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덕양산업은 이제 과거에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매출 자체가 조 단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총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시총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은 적절하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3일간 조정을 받았고요. 3일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가 나오던 날 거래량이 거의 1,700만 주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160만 주, 거의 상한가가 나오던 그날의 거래량에 대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이제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건지에 대한 판단을 메이저들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노려보면서 다음 주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우리가 6월 달까지 굉장히 상승을 잘 나타냈었고 조정을 강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의 대량 거래가 실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연초에 올라갈 때 당시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패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처음에 영망치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줬죠. 바닥에서 똑같아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영망치. 그럼 여기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100%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서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차트를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떤 확률이 높았다. 네, 상승 확률이 높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노리는 게 적절하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뭐 재무회의에서 이 회사가 저평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 아주 초장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수익 개념이라든지 뭐 2, 3주간의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보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분석을 해서 접근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석적인 어떤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머크사와 독점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회사가 의외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대표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뭐 이사진이 그만뒀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주가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이죠. 출렁출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항상 제가 바닥에서의 거래량 이것만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 물량이 빠져나갔나 안 나갔나만 보시면 돼요. 그죠? 저 바닥에서 나온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한번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 이후를 보시죠. 거래가 없어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매도가 나올 때마다 강한 매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 거래량이 실리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주가라는 거를 주 메이저들은 끌어올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게끔 어떤 호기심을 자극해서 훨씬 더 높은 구간에서 개미들이 잡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보시다시피 한 번씩 이렇게 내리꽂는 음봉들이 나왔다는 거죠. 저거는 뭐냐면 주 메이저가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주 메이저들은 저렇게 던져서 팔면은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죠? 바닥에서 물량을 사가지고 여기서 던져서 팔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던져서 팔면은 낮은 가격에 굳이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던져서 팔진 않습니다. 메이저들은. 이렇게 던져서 파는 거는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은 뭐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리다가 장대양봉을 쭉 끌어올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기서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메이저들입니다. 메이저들은 팔아먹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굉장한 장대양봉을 한번 뽑을 것이다. 네. 특히 뭐 상한가가 나오든 아니면 상한가가 육박하든 그게 바로 마지막 피크가 남아있는데 그 피크가 나왔을 때가 바로 예상치. 우리가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정도점은 뭐 거의 11만 원대니까 우리가 한 9만 9천 원까지만 봐도 처음에 제가 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 6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5, 6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형성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한 번도 꺾이지 않죠? 이 구간에서 거의 5일선과 11선만 타고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거래량이 없는데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 그때가 매도 타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봉을 보시면요. 네, 뭐 보시다시피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 이후에도 계속 벌써 2주째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에 좀 상승폭이 컸지만 이렇게 주 단위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SN. 네, FSN은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TO, 토큰 시장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런 FSN이 움직이는데 토큰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겠죠.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게 되면 바닥에서 당연히 대량 거래와 함께 주봉에서 영망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유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용이 되는 종목 그리고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진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이 된다고 하면은 신용으로 매수 물량을 잡아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FSN 같은 경우가 신용이 아직까지는 되는 종목인데 신용이 안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강한 상승폭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부산 강연에 오신 분들은 더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겠지만 일단 잠시 후에 시작되는 공개 방송에서 커피 20잔 제가 쏘고요. 그리고 또 부산 강연회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와 상응하는 어떤 그런 잘 갈 수 있는 우리가 1, 2월 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부터 살짝 꼽아보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종목에 있어서 언급 주셨던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번 주를 딱 봤을 때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명확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요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월요일까지 LS 머티리얼즈의 공모청약이 펼쳐집니다. 자, 요즘 또 큰 그룹주가 끌고 가는, 큰 그룹의 한 대표 종목이 끌고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LS 쪽이면 또 엄청날 것 같기도 한데 LS전선 아시아도 핫했고요. 네, 예. 열풍이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도 아마 LS 머티리얼의 공모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이제 공모청에 들어가니까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또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은 ISM-B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10월 무역 수지 미국에서 발표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12월 달의 흐름과 1월 달과의 그 어떤 상승의 연동성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1월 달까지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어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챙겨보도록 하겠고 추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계좌의 코어의 힘을 바짝 한번 두어볼까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확실히 예쁘게 지금 박스 상단 라인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위원님. 이제 좀 더 주기적으로 이 최근의 거래량도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지라 쭉쭉쭉 지켜보면 될지 궁금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 드린 시점부터 지금 벌써 이제 5거래 연속해서 그러니까요. 거의 올라오시 하다 보니까 지금 35%까지 일주일 내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의료 AI 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대세 상승의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의 시총이 이제 조단위 시총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쪽이 확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AI의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까지 사람이 판독하던 거를 이제 물론 보조 수단이긴 하지만 이런 AI들이 판독을 하면서 오진율을 낮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는 3차원 의료 시스템인데 3차원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예를 들어 CT라든지 MRI 같은 거를 이제 그 어떤 상품으로 판독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오진율을 낮추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유럽과 독일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안센터에서 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경우에는 차트상 봤을 때 거의 3중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초기 상승 초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규 상장했을 때 46,000원 이후에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해서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형성하지 않을까. 지금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도 열려 있다.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코어 힘 바짝 챙겨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아까 전에 LS 머티리얼즈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위원님 8월 달에 뜨거웠던 여름날에 LS전선 아시아가 날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라인대를 바로 또 올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 네. 돌파하면서 18,810원 터치가 어제장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죠? 그렇죠. 전에는 이제 LS전선 쪽이 전에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저점까지 다 내려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LK995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같이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더 어느 정도 다 받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입한 시점부터 거의 50% 이상이 수익이 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원을 일단 목표로 보시는 게 좋겠고 이 회사가 이제 그 회사명을 바꿉니다. LS 에코 에너지로 회사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굉장히 색다른 그런 신사업에 도전을 하고 신사업 쪽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사업이 들어가면서 사명도 변경하고 보다 더 새로워진 부분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그럼 이제 새로운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KTCS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거대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의 자회사, 국내 자회사인 스타링크 코리아가 KT SAT랑 그리고 SK 텔링크랑 제휴를 맺고서 지금 이 스타링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B2B 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적외도 위성통신 시스템이 바로 이제 스타링크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해상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일단은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구간이 바로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렸을 때 우리가 5,000원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 상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CS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 더 자세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승장이 이제 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종목으로 그 상승 랠리를 함께 이어갈 수 있을까가 저희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알테오젠 내용 좋고 진짜 흐름도 좋았는데요. 이런 종목 같이 찾아본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냥 계속 상승할 거니까 그냥 가져가면은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11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6만 원, 7만 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처럼 12월 달과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공개 방송에서 준비돼 있고요. 물론 지금 시기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수 매매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면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자금들이 물론 10월 달 말과 11월 초에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보다는 지금 굉장히 그 매수세가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계좌 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금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의 무방 12시에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커피 20잔의 기회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실 거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1시 이재상 위원님의 강연 또한 펼쳐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함께 공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